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좀 제가, 좀 약간, 새로 저기 뭐냐, 폴더폰을 지금 구입한 걸 한번, 여기도 영상 캡처 기능이 있길래 한번 요걸로 한번 오늘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네, 뭐 오늘도, 요즘 뭐 다들 제 여러 채널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식에 요즘 다들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이게 좀 경제하고도 이제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나의 미래의 생활 더 나아가서 생존하고도 연결되죠. 돈 이꼬로 생존하고 바로 연결되는 사유니까요.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좀 요것저것 하다가 제가 어지간하면 그냥 저기 종목 추천은 않거든요. 그런데 좀 제가 종목 추천을 안는데 오늘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한번 좀 추천을 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이거를 이 타임에서 종목을 추천을 하지만 모든 책임은 다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 수익을 내든 손실을 내든 다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것을 먼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하나하나씩 강의를 하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아니다 싶으면 여기서 이제 뺄 줄도 알고 그래야 돼요. 저는 뭐 예전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다른 뭐 차트 같은 건 안 보고 그냥 네이버 증권만 간단하게 나온 네이버 증권만 봐요. 자, 오늘이 2022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제가 제 채널을 보시면 이거 뭐냐 주식 강의구나. 이게 제 강의를 여러 간데 놓긴 했는데 예전에 이게 하여튼 제가 이걸 어떻게 적어나 되도록이면 제 뭐 강의가 저기 주식 통찰 강의거든요. 제 채널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통찰 강의 위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저기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것보다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통찰력을 키우는 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찰 강의라고 했어요. 보통 다른 주식 강의를 보시면 저기 주식 종목에 대한 추천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어지간하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아무리 하다 보니까 이게 초보자나 역시 이게 잘 모르신 분들이나 저도 요즘 증권 TV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봤는데 예전하고는 많이 틀려졌어요. 사람들이. 그 마인드도 많이 깨고 전문가들이. 근데 왠지 모르게 이런 말 하면 제가 좀 약간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이게 뭐냐, 이게 장님 문고리 잡는 식으로 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이걸 한번, 주식을 한번 이게 종목을 찍어주는 거기도 하지만, 왜 이 타이밍에서 이런 종목들을 내가 왜 추천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조근조근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7종목이네요. 그 ETF까지 합쳐서, 7종목이네요. 얘도 들어가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본 배당주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기가 좋은 게 배당주예요. 왜? 이런 하락 장세에서 보통 보면 하락 장세에서 이게 잠깐 떨어졌다가 이게 수평을 유지하는 종목이 있고요. 그냥 끝도 없이 출하해가지고 지면에 떨어져서 그냥 아예 그냥 없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이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이런 시기적인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보통 신생기업들이 많이 도산을 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코스피에는 결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3,000에서 3,300 사이 왔다 갔다 할 때부터 제가 이미 그때 저기 다 강의를 했는데, 우리 코스피에는 되게 세 가닥의 결이 있다고. 네, 2,300과 그 다음에 1,300, 700. 지금 2,300에 딱 들어와 있죠. 코스피가 2,300에 딱 지금 걸려 있죠. 한번 볼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300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3년치로 볼까요? 이게 저기 같구나. 이게 보시면 이게 펜이 없구나 내가. 이게 어떻게 2000 예전에 2000 저기 뭐냐 2000 몇 년이냐, 그 코로나 사태 2020년쯤에 2300까지 한번 올라가죠. V자 반등 하면서 그때 약간 횡보를 하죠.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명동 저기 큰 손들이 빠져나간 흔적이에요. 2300선 이게 코로나 V자 반등하고 2300에서 잠깐 횡보를 하죠. 그리고 다시 또 급반등을 하죠. 이게 명동 큰 손들이 빠져가는 흔적들이에요. 근데 그게 2300선에 보통 이게 빠져나갔는데 지금 2300선에 다시 내려왔죠. 명동 큰 손들도 지금 2300이 그 당시에 꼭지기 이게 상추라고 하죠. 최고 꼭지. 이게 너무 버블이다. 이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코스피가 2300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빠져나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근데 지금 그 2300 국면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약간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2300선에서. 참, 제 자랑은 이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 말대로 거의 일어나죠. 코스피의 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명동 어떻게 보면 사채 시장이죠. 명동 사채 시장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이게 지하금융 쪽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일반 보통 우리가 지금 분석하거나 이런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지상의 지상의 경제만 봐요. 근데 지하의 경제에 의해서 지상 경제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보는 눈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전문가들이 보는 그 눈의 관점이 완전 틀려요. 지하 밑에까지 훑어본 사람과 지상만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거 이게 틀려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통 제가 이거 발굴한 게 아니라 원래 명동 그 사채 시장 큰 손들이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해요. 얘네들이 급등을 했다가 이제 급락을 하는 장세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급락할지 모르는 바닥이 자기도 안 잡혀. 그러면 이게 어느 그 단계적으로 이게 선제적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명동 큰손들이 보통 이런 2300선처럼 이렇게 이것도 과대평가된 거예요. 참고적으로 명동 큰손들은 이 2300선도 절대로 안 들어가요. 아마 명동 큰손들은 제가 봤을 때는 1000 밑으로 떨어져야 그때부터 슬슬 이제 들어갈까 말까 하고 이제 관망을 아마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요? 다 채널이 저는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참고적으로 이런 정보는 이거 어디 가서 어디 듣지도 못해요. 이건 명동 가도 못 들어요. 명동에서 소수 큰 손들끼리만 이게 해요. 근데 소수 큰 손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그냥 막 움직여. 왜 움직인지 몰라. 근데 엄청나게 움직여. 왜? 지하에서 큰 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요동을 쳐요, 이게. 이런 말하면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거 좀 역사적인 걸 알아야 돼요. 세계에 3대 세력이 있어요, 금융에. 세계의 3대 세력. 요거를 먼저 아셔야 여러분들이 저걸 하는데, 세계에 3대 세력이 있어요, 큰 손이. 예전에 제가 강의를 했어요, 다. 통찰 강의로. 근데, 보통 분들은,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주식하고 굉장히 밀집하게 연결돼요. 이 세계 금융 세력 중에 이 세계 3대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요, 실질적으로. 그럼 월가인가요? 월가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참고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럼 워린 버핏인가요?
워린 버핏도 거기에 이제 발끝도 못 쳤어요. 그 3대 세력에. 지금 세력이잖아요. 3대 큰 세력. 월가는 세력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여기는. 그 3대 세력에, 큰 세력에 들어가긴 하는데 3대 세력 안에 못 들어가요. 그 3대 세력이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의 경제를 움직여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잖아. 보이지 않는 손이 그거야. 그 아담스 스미스인가 무식이잖아. 자본주의 뭐 하면 모든 건 보이지 않는 손에다 맡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 3대 세력이에요. 이 3대 세력이 어떻게 냐 1000년 이상이 천년 이상이 넘은 세력들이에요. 이미 1000년 전부터 있던 세력들이에요. 이 3대 세력이. 예전에 다 강의를 몇 번 했어요. 중간중에 한 번씩 언급한 것도 많고. 이게 굉장히 좀 원리적이고 역사적인 걸 관점에서 보고 제가 왜 이거를 추천하는지 이거를 한번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추천을 하지만 왜 추천하는지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스스로 그거를 갖다가 통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뭐 몇 번씩 언급을 했는데, 세계 3대 세력은 아마 거의 다 까먹어서 모르실 거예요, 들었어도. 세계 3대 세력, 첫 번째 세력이, 제일 강한 세력이 있어요, 금융 세력. 눈치챘을 거예요. 유대인 금융 세력이에요. 전 세계 다, 뿌리가 다 박혀 있고, 미국의 금융시장을 다 움켜쥐고 있는 게 유대인 상인이죠. 유대 상인이라고 하죠. 유대인 상인. 여기는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이전, 페니키아까지도 이게 거슬러 가요. 굉장히 이게 길어, 이게 유대인 상인들이. 여기가 페니키아까지면, 서기 이전부터, 기원전부터, 지금 한 3000년 정도부터 이렇게 그 기원을 봐요. 여기 여기 페니키아까지 합체가 하면. 이게 유대인 상인, 유대 상인이라고 할게요. 유대 상인 세력이 첫 번째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손. 두 번째 세력. 크기가 큰 세력으로 할게요. 어디 세력이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명동 세력이에요. 이 말을 하면 반문을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엄연히 유대인 상인 다음으로 그게 제일 큰 게 명동 세력이에요. 근데 이게 잘 보면 명동 세력이 움직이는 상인 세력들이 있어요. 유대인 상인 세력이, 금융 세력이 있고, 우리가 화교라고 알죠. 그 다음으로 유대인 다음으로 책으로 영향력이 센 게 화교라고 한 거 다 아시죠? 역사적으로 다들 아시는 거죠. 이거 알만한 분들은. 화교가 최고 이게 영향력이 세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있고, 유대인하고 화교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그 화교를 타클라에서 화교를 움직이는 게 누구냐? 그 브레인이, 그게 명동 세력이에요. 이제 화교는 중국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화교들은 팔과 다리의 역할이고, 화교의 머리는 뭐냐? 명동, 여기 사채시장 세력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이게 브레인이 화교들을 움직여요. 근데 화교들은 자기가 명동, 이쪽 사채시장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몰라, 얘네들은. 왜?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왜 명동 세력이 두 번째, 큰 지하경제의 전 세계를 움직이는 큰 세력이 왜 명동 세력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화교라고 하면 딱 이해가 되시는데, 화교를 실질적으로 움직인 게 명동이에요. 자, 세 번째 세력. 이제 최고 역사가 짧고, 그렇게 좀 약간, 유대인 상인하고, 명동, 여기, 명동 세력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힘을 많이 잃기도 했고, 그게 어디 상인이냐? 베네치아 상인이에요.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베니치아는 옛날에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면서 베니치아 이쪽이 서쪽 유럽으로 이게 무역권이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급부상을 해요.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굉장히 지금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세력이에요. 이게 3대 세력이에요, 세계 중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된 게 뭐냐? 네, 당연 명동 세력이에요. 명동 세력이 왜 명동이냐?
명동색이 뿌리를 잃고 가면 이게 한 4,000년 정도? 4,000년 정도?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그 명동세력의 그 기원, 현대 아마. 유대인 이쪽도 긴데 명동이 저 길어요. 왜 명동이 서울에 있는, 우리가 한양에 있는 명동을 명동이 하잖아. 그 명동이 아니라 우리가 한양이 생긴 게 조선이 고려에서 조선이 세우면서 천도하면서 600년밖에 안 돼요. 캐야. 그 명동은, 그럼 그 명동이 원래 명동이 어디냐? 예, 춘천에 있는 명동이에요, 원래 이게. 지금은 이제 그게 뭐냐, 서울의 명동 저건데, 원래 그 명동의 그 뿌리가 뭐냐면, 춘천에 있는 명동. 춘천에 있는 명동은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거기 한양 천도하면서 거기를 명동에다 이제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그 명동이, 한양 할 때 그 명동이 아니라, 이제 춘천에 있는 원래 그 명동이에요. 그 명동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세력이 옮겨온 것 뿐이야. 서울로. 한양 서울로 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대를 이으면서 몇천 년 동안 그 가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를 축적하고 부를 늘리는 방법을 굉장히 데이터가 얘네들은 그게 가문에 그런 가문도 있어요. 가문에 자기네들끼리만 이게 그걸 갖다가 이걸 전수를 해요. 딱 후계자한테만 다 전수를 않고 후계자들한테만 딱 전수를 해요. 이제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해요. 이 양반들은. 그럼 그런 큰 어르신들하고는 하여튼 큰 손들이 이게 움직이잖아요. 명동이라고 다 큰 손이 아니에요. 그 명동의 밑에 이제 중간급하고 하급 애들이 제일 큰 어르신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세력이 돼버려요. 그럼 이게 명동 큰손들이 우리나라 시장만 움직이냐? 우리나라 시장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움직여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양반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어떻게 이뤄냈냐? 그 방법을 한번 부분적인 걸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만 한번 끊고 한번 이제 한번 서면